자, 105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거야. 풀이 적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꼭 다시 풀어봐야 돼. 그렇지? 밑에 풀이 적어 놓은 거 가리고 꼭 다시 풀어봐야 된다. 중요한 문제들이야. 105번부터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모선의 길이가 12짜리인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의 밑면의 원의 둘레 위에 선 P에서 모선 OP의 중점 Q까지의 원뿔의 표면을 따라서 C를 감았을 때 감은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원뿔이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모선의 길이가 12짜리가 있어. 그래 놓고 나서 P부터 시작해서 요 원뿔의 겉면을 따라서 요 중점까지 이렇게 실을 감아준 거야. 겉을 따라서. 그치? 자, 그랬을 때 요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의 길이의 최소값 찾아주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할 거야? 5부터 P까지를 쫙 칼로 잘라가지고 펼쳐볼 거야. 그럼 무슨 도형이 나와? 부채꼴이 나오겠지? 그치? 자, 어떤 형태의 부채꼴이 나오겠어?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12짜리인 부채꼴이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P점은 이 부채꼴 끝이니까 여기가 O 중심이 될 거고 여기가 P하고 될 거고. 그치? Q는 또 요 모선의 중점인 녀석이니까 여기다 적어놓을 텐데 여기다 적어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겉면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Q를 여기다 안 적고 여기다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직선거리 찾아버리면은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어? 직선거리 찾을 거야. 그럼 여기 길이는 10이고 여기 길이는 중점 잡아줬으니까 6이라서 P부터 Q까지 길이 구하려면 우리는 어떤 녀석만 알면 돼? 사이에 끼인각이 몇 도인지만 알면 돼. 됐어? 그래서 사이에 끼인각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 알려줬으니까 밑면의 둘레 길이랑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다 이용할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뭐가 돼? 여기 둘레 길이는 2파이R 해가지고 8파이하고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호의 길이가 8파이 나오고. 자, 호의 길이 또 어떻게 찾아줘? 우리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 알고 있으니까 R 세타로 찾아주는 거다. 그게 바로 8파이. 그래서 세타는 뭐? 12분의 8파이. 약분하니까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몇 도? 120도 하고. 됐어? 자, 이제 PQ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세 변과 한 각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뭐 사용해주면 된다고? 코사인 법칙 사용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X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숫자 너무 커 12 제곱하기 너무너무 귀찮아 죽겠어. 그치? 그래서 숫자를 줄여버려. 6이 똑같이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줄여서 어디서 1x 120짜리에서 x 찾은 다음에 나중에 6만 더 곱해버리면 되겠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풀자.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은 몇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외우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플러스 돼버리고 약분되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2 돼서 7 하고 되겠네. 그래서 x가 루트 7.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PQ 길이는 6 루트 7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정리 필요한 사람들은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어서 오세요.
자, 106번 같이 풀어볼 거야. 106번, 이 녀석도 종종 나오는 문제야.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꼭 풀 줄 아셔야 되고. 자, y는 3x라는 그래프랑 y는 x라는 그래프 두 개를 알려줬어. 내신대 비교제하고 있어, 지금. 자, y는 3x랑 y는 x 두 개를 알려준 상태에서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중에서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코사인 세타 값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요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x좌표를 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은 없어.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보통 x좌표를 1로 적거든. 그치? 그래서 x가 1일 때 각 점의 좌표를 찾아버릴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은 1,1이 될 거고 이 녀석은 1,3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이 삼각형을 OAB라고 해놓고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찾아버리는 거야. 자, 그럼 O부터 A까지는 루트 2가 되고 5부터 B까지는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는 거니까 루트 10 되고 1부터 3까지 길이는 2 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이제 요 삼각형만 뚝 떼놓고 보면은 어떤 모양이 됐어? 루트 2, 루트 10, 2라고 세 변의 길이 알고 있는데 여기 각도 코사인 값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용하면 된다고?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하고 나와? 2배 요거 곱하기 요거 바로 옆에 있는 애들 루트 2 곱하기 루트 10 분의 루트 2에 제곱하니까 2 더하기 루트 10에 제곱하니까 10 빼기 2에 제곱하니까 4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충 해주면은 4 루트 5분의 12 빼기 4니까 8 그래서 루트 5분의 2 하고 나오겠네. 이게 바로 코사인값. 되시오?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7번으로 가보자. 자, 107번 가보면 원위의 세 점 ABC에 대해서 AB 길이가 8, AC 길이가 12, 여기 각도가 60도 하고 나왔을 때 이번에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랬어. 그래서 A, C, B 60도여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하지 마. 자, 여기가 12, 60도 8 하고 나온 상태야. 자, 그랬을 때 이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원의 넓이야. 원의 넓이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반지름을 알아야 돼. 맞지? 자, 그러면은 B랑 C랑 연결해 봤을 때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네. 그러니까 뭐 사용해 줄 거야? 사인 법칙을 사용해 줄 거야. 사인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면은 여기 각도가 60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디 길이를 알고 있어야 돼? BC 길이를 알고 있어야 돼. 건너길이. 맞아. 그래서 제일 먼저 BC 길이부터 찾아볼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BC 길이부터 찾아볼 거야. 그럼 BC 길이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사용하면 되겠지?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BC 길이부터 찾자. 자, BC 길이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60하고 뭐 이거 계산해도 되고 뭐 4로 나눠가지고 2, 3 가지고 푼 다음에 나중에 4 곱해도 상관없어. 알겠어요? 자, 해주면은 64 더하기 144 2분의 1이니까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96 해가지고 계산해 줄 거야. 208 에서 96 빼주니까 몇이지? 112 하고 나와. 그치? 그래서 BC 길이가 루트에 112 소인수 분해주니까 20
8, 4루트 7 정도 나올 것 같아.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법칙 이용해서 2R은 사인 A분의 A, 즉 사인 A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4루트 7 하고 계산될 거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니까 루트 3분의 8루트 7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양변 2로 나눠버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 루트 3분의 4루트 7 하고 나올 거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서 파이 곱하기 3분의 16 곱하기 7이니까 112 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되시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 그래서 얘가 도형 문제에서 옛날부터 유행하던 거꾸로 풀기 문제거든.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뭘 찾아줘야 되는지 거꾸로 일단 찾아간 다음에, 그치? 내가 풀 수 있는 데부터 이제 다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응. 자, 108번으로 가볼 거야. 자, 10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AB의 길이를 20% 늘리고 AC의 길이를 10% 줄여서 삼각형 AB-C-를 만들었다. 이 녀석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얘를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이랬소. 자, 그래서 A, B, C 있었어. 자, 그래서 여기 길이를 C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하고 사이에 끼인 각을 A라고 얘기를 할게. 뭐 세타라고 할게. 알겠지? 사이에 끼인 각을 세타. 자, 그럼 삼각형 A, B, C 넓이를 S라고 했는데 S가 뭐가 나왔냐면은 2분의 1 B, C 사인 세타 하고 나오는 거지. 그렇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그래서 S가 이 녀석이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했냐면은 B-는 20% 늘리고 C-는 10% 줄여줘가지고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줬어. 그치? 자, 그러면은 10% 늘렸으니까 A, B 다시 길이는 뭐가 될 거야? A, B 길이에 10% 늘렸으니까 100분의 110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치?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AB 길이가 C였으니까 결국 10분의 11C 하고 나올 거고, 자, AC 다시 길이는 10% 줄였으니까 AC 길이에 내가 100분의 90 곱해주면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약분하니까 10분의 9B 하고 나올 거라서 삼각형 A, B-C-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얘부터 쓰자. 10분의 9b 곱하기 10분의 11c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2분의 1 bc 사인 세타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앞에 곱해진 이 숫자랑 이 숫자만 계산해서 맨 앞에 써줄 거야. 그럼 100분의 99에 2분의 1 bc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가 S니까 결국 100분의 99에 S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되시오? 이거 어때? 1% 줄었구나. 잠깐만, 잘못 풀었어. 미안해. 잘못 풀었어. 몇 퍼센트 늘렸어? 20% 늘렸지? 그치? 그러니까 120, 12 하고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12. 그래서 여기가 99가 아니고 108. 108. 약분만 해서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서 오세요. 빨리 좀 다녀. 똥강아지. 잘했다. 분위기 좋네. 자, 그 다음 109번 볼 거야. 109번. 자, 109번 봐주면은 BC 길이가 이 녀석이고 A 각도가 60도 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대충 A, B, C라고 하고 A 각도는 60도 나왔고 B 길이는 5, C 길이가 8하고 나왔어.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뭐 이렇게 할게. 알았지? 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자, B 길이가 5 나오고 C 길이가 8 나왔어. 이렇게 할게. 자, 이 상태에서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문제야. 자, 이것도 이것처럼 거꾸로 한번 풀어보자. 자, 우리는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돼. 자,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녀석 이용하면 좋겠다고? 사각형의 넓이 공식 이용하면 좋겠다고? 글쎄, 넓이 공식. 맞아. 자, 넓이 공식 뭐 이용하면 되겠어? 삼각형 A, B, C 넓이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네.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각 알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건데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려고 봤더니 얘에서 R 제외한 나머지 값 다 알고 있어? B랑 C는 알고 있는데 A라는 걸 모르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찾고 시작해야 돼? A가 몇인지부터 찾고 시작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A를 찾기 위해서는 무슨 공식 사용하면 돼?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겠다. 맞아.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각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변 찾는 거니까. 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 다음에 A 길이 찾자. 자, 그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니까 60. 자, B가 5니까 제곱해서 25 더하기 64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은 2분의 1. 정리해주면은 약분한 다음에 빼기 40이니까 24, 49. 그래서 A가 7 나온다. 됐지? A가 7 나왔네. 자, A가 7 나온 상태니까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세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뭐 넓이 헤론의 공식으로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각 알고 있으니까 넓이 공식 사용해도 되고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어. 그치? 자, 아무튼 사각형 A, B, 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다른 변 곱하기 사인 60하고 구해도 되고 얘는 어떻게 구해도 돼?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A는 7이고 B는 5고 C는 8이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맞아? 자,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해서 10 루트 3이 15, 20, 10R 하고 나오는 거니까 12 루트 3 하고 나오겠구나. 알겠슈?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 110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 110번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6자리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A 각도가 60도고 B 각도가 45도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한번 해보자. 원 A는 60도, B는 45도.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 하고 나왔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그럴까? 그냥 할까? 되는 대로 풀게. 알았지? 되는 대로 풀게. 자, 보자. 문제에서 뭐 알려줬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알려줬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알려주고 각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무슨 법칙 사용하면 좋겠어?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어. 그럼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자, 그럼 각도 60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 길이 구할 수 있어? 건너길이. 각도 45도 알고 있으니까 건너길이가 뭔지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이 R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이용해서 길이 찾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요 녀석에서 2R 12는 sin A는 몇이야? 2분의 루트 3분의 A.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 넘겨버리니까 A는 6루트 3. 맞지? 6루트 3. 자, 마찬가지로 요 녀석 sin B니까 sin 45도라서 2분의 루트 2분의 B가 12. 2분의 루트 2 그냥 넘겨줘서 곱할 거야. 그래서 B는 6루트 2 하고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A, B 길이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래서 60도, 45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이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이고 60도, 45도라고 안 알려주고 여기가 75도라고 알려준 경우도 있어. 그치? 이거 안 알려주고 45도, 75도야. 그럼 여기 각도 그냥 찾을 줄 알아야 되는 애가 60도라고. 그치? 자, 아무튼 60도랑 45도 특수각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특수각은 안 다쳤으면 좋겠어. 왜? 특수각은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같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특수각이 아닌 다른 거 쪼개가지고 뭘 만들어줘? 직각삼각형 만들어줄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A부터 H까지 길이는 뭐 넣어버려?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녀석 절반하면 돼. 그래서 3루트 2. 맞아. 또 이 녀석은 뭐가 돼?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나누면 돼. 그래서 3루트 6 하고 나올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B 길이는 3루트 2 더하기 3루트 6 하고 나오겠다. 됐습니까? 됐지? 이렇게 해결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11번이랑 112번도 풀어볼게. 정리 좀 하고 있어봐.
자, 111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짜리인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가 6짜리 나왔어. 자, 그럴 때 중점을 잡아서 연결해 줬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육각형 다 필요한 게 아니야. 그지? 다 필요하지 않아. 요 삼각형만 쭉 떼놓고 볼 거야. 자, 그래서 요 삼각형만 쭉 떼놓고 보면은 요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를 CDM이라고 한대. CDM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찾아보자. C부터 D까지 몇이라고? 길이 6이 될 거고 C부터 M까지는 중점 잡아줬으니까 길이 3이 될 거야. 맞아? 자, 그 상태에서 또 알고 있는 거 있어? 있어. 뭐 여기 각도 몇 도야? 120도야. 그치? 그 상태에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사용하면 참 좋겠어? 무슨 법칙?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먼저 떠올려줘야지. 그치? 그럼 코사인 법칙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길이 알고 있어야 돼? 각도를 찾는 거니까 뭐 알고 있어야 돼? 변 세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맞아? 자, 그런데 두 변의 길이는 알고 있는데 뭐를 몰라? 이 각도 이 길이 모르잖아. 그래서 이 길이 먼저 찾아줄 거라고. 맞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 사용하기 위해서는 MD 길이부터 찾아줘야 돼. 그럼 MD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무슨 법칙 사용하면 되겠어? 다시? 코사인 법칙. 맞아. 두 변의 길이랑 각도 하나 알고 있는데 길이 찾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MD 찾고 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따로 구해줄 거라고. 이해되지? 자, 그래서 MD 길이부터 찾자. MD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 자, 9 더하기 36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외우랬어. 그치? 그래서 플러스 돼버리고 2 약분한 다음에 얘만 계산해주면 돼. 6, 3, 18 그래서 27 40 뭔 소리야 50 63 나오겠네. 그래서 MD 길이의 제곱이 63하고 나왔어. MD 길이가 그래서 뭐가 돼? 3루트 7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MD 길이가 3루트 7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 변형 공식 이용해서 2배 양 옆에 있는 길이 3 곱하기 3루트 7 분의 3의 제곱할 거야. 9 플러스 6을 제곱할 거야. 7, 9, 63 마이너스 나머지 길이 제곱할 거야. 36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다. 맞아. 자, 요것만 일단 계산하면은 72에서 36 빼니까 36 나온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7 분의 36 하고 나올 거고. 그치? 6, 2 해서 루트 7분의 2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자, 그 다음 112번도 한번 해볼 거야. 112번. 자,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 길이가 1, BC 길이가 2, CD 길이가 3, DA 길이가 4일 때 사각형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하고 나왔을 때 이 녀석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쪼개주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달라. 됐어?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쪼개주거나 이렇게 쪼개주거나 대각선 둘 중에 하나로 쪼개줄 거야. 됐어? 이렇게 쪼개주거나 이렇게 쪼개주거나 하는데 어떻게 쪼개주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야. 됐어? 그래서 잘 찍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잘 찍어야 돼. 됐어? 숫자가 더럽게 나올 수도 있고 숫자가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잘 쪼개야 돼. 됐어? 어떻게 쪼갤까? 빨리 찍어봐. 1번, 2번. 표승해. 1번? 좋아. 이렇게 쪼개지. 아주 그냥 루트 113 그런 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자,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쪼개주고 나서 우리는 삼각형 ABC랑 삼각형 ADC 넓이를 구할 거야.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치? 지금 뭘 알려준 상태지? 두 변, 또 여기서 두 변의 길이를 알려준 상태야. 두 변의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뭐 찾아보면 참 좋겠어. 사이에 끼인 각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넓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끼인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고 여기 끼인 각을 세타로 나타낼 건데 여기 끼인 각은 뭐가 될까? 그렇지. 180 마이너스 세타. 좀 더 유식하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나올 거라고. 원에 대접하니까 더해가지고 180도 나오는 거라서. 그치?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타를 어떻게 찾아줄 거냐? 잘 봐. 세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거야. 그치? 코사인 법칙.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AC 길이의 제곱은 하고 코사인 법칙 사용할 거야. 그치? 자, AC 제곱은 뭐가 되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나올 거고. 자, 위에 있는 삼각형 ADC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 사용할 거야. AC 길이 찾아줄 수 있게. 그래서 AC 길이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그렇지? 자, 그랬을 때 둘 다 AC 길이를 나타내는 녀석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코사인만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숫자로 나눠줬으니까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부터 풀어주면은 1 더하기 4니까 5 마이너스 곱하니까 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몇 사분면이니까 파이에서 세타만큼 조금 뺐어.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양수 음수 음수.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네. 그치? 가. 자, 이거 풀 거야. 16 더하기 9니까 25 마이너스 곱하니까 12, 24 코사인 세타 하고 나오겠대. 넘겨주니까 28 코사인 세타가 넘어오니까 21 돼서 나눠주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28분의 21. 약분하면 4분의 3. 나름 깔끔해. 그치? 잘 쪼개줬어. 어디가 20이야? 20이야? 그럼 나눠주면은 28분의 20. 4로 약분하는 거니까 7분의 5 하고 나왔어. 뭐 크게 복잡하진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그치? 자, 이제 우리는 뭘 찾아줘야 돼? 넓이를 찾아줘야 돼. 넓이를 찾아주려면 코사인 값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값이 필요해? 사인 값이 필요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하랬어? 코사인이 7분의 5라는 거는 빗변의 길이가 7이면은 밑변의 길이가 5라는 거잖아. 그래서 직각삼각형 나온 거잖아. 맞아. 그치? 자, 그럼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49에서 25 빼니까 24로 루트 취하면은 2루트 6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7분의 2루트 6하고 나오겠네. 그치? 이제 우리는 사각형 ABCD 넓이를 삼각형 ABC 넓이 따로 삼각형 ACD 넓이 따로 구해줄 거고,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랑 사이의 끼인각에 대한 세타 값 알고 있으니까, 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다른 변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다른 변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라서 쓱쓱 사인 세타 더하기 쓱쓱 6 사인 세타. 그래서 7 사인 세타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녀석 대입하면은 이렇게 6이구나 하고. 되시오. 자, 여기까지 정리 필요한 사람들은 정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수열 파트에서 149번 같이 풀어보자. 100 이상, 200 이하 자연수정에서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100부터 200 사이에서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숫자 한번 찾아볼 거야.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숫자 중에서 100부터 200 사이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지? 101. 100은 4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10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될까? 105. 맞아? 그치? 104가 나눠 떨어질 테니까 그 다음은 109. 즉 4로 나눠서 나머지에 대한 문제니까 공차가 몇 자리인 녀석이 될 거라고? 4자리인 녀석이 될 거라고. 맞습니까? 그치? 자, 그럼 제일 큰 건 뭐가 될까? 197? 오케이. 197이 될 거래. 그치? 그 다음은 200 넘어갈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걸 찾고 싶어. 그제? 싹 다 더한 걸 찾고 싶어. 자, 그럼 첫 항이랑 끝 항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뭐만 알면 돼? 공차례. 항의 개수만 알면 수열에 합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항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녀석의 일반항 찾아버릴 거야. 자, 일반항은 첫 항이 101이고 공차가 4짜리니까 n-1 곱하기 4 할 거고. 자, 전개하면은 4n 플러스 97 될 거야. 그랬을 때 197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할 거라고. 넘겨주니까 4n이 100이라서 n은 25. 그래서 항의 개수는 25개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수열의 합은 S의 25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25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하면 되겠구나.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은 뭐요? 2분의 25 곱하기 298 약분하니까 25 곱하기 149 열심히 계산해주면 되겠지 뭐. 그래서 나머지는 해결해 보시고. 자, 그 뒷페이지 153번부터 또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문제 좀 풀다가 조금 쉬었다가 작년도 월말평가 한번 같이 해보자. 알았지? 프린트 해줄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열 공식 살짝만 떠올려보고 한번 다시 해볼 거야. 그치? 중요한 것만 한번 해보자. 처음에. 자, 등차 수열은 정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가 나오고 얘가 공차. 의미는 뭐라고? 다음 항 나오기 위해서는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더해줄 거야. 라는 의미일 거고. 일반항은 뭐가 나와? an은 a 더하기 n-1t 전개하면은 pn 더하기 q라는 n에 대한 1차식.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수열이고, 그래서 그때 공차는 뭐랬어?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고. 자, 등차 중항
자, 등차 중앙은 A, B, C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숫자는 양 옆에 있는 거의 평균 혹은 이 B는 A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 혹은 n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하고 나타내 줄 수 있겠어. 그치? 등차 수열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나와야 돼, 공식이. 그치? 자, 등비 수열도 한번 정리해보자. 등비. 자, 등비 수열은 자, A의 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는 게 r로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를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나눴을 때 나오는 이 일정한 숫자를 공, 비, 의미는 뭐랬어? 아, 다음 항 나오기 위해서는 전항에다가 계속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나올 거야 라는 게 등비 수열. 그래서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a는 뭐 어떻게 나타내죠? a 곱하기 r에 n-1 제곱하고 나타내줄 거고, 그치? 지수 모양이면은 등비 수열이다 라고, 그치? 자, 등비 수열 중항, 등비 중항. 자, A랑 B랑 C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것 제곱은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아. 그치? 그냥 루트 취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치? 왜? 가운데 있는 B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니까. 그치? 아무 얘기가 없으면 풀만 붙여줘야 되고. 그치? 문제에서 특별하게 뭐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양수야. 그럼 모든 항이 다 양수일 테니까. 그치? 양수만 써주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고.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 S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혹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하고 나오는 게 등비수열 합. 맞아? 공식 쫙 나와야 돼. 자, 그래서 153번 가지고 뭔 소린지 한번 보자. 자, 1번 1, 마이너스 3, 9, 0 하고 나오는데 오타. 마이너스, 뭐, 그냥 18일 거야. 마이너스 18. 아닌데? 0 지워버려, 그냥. 그치? 마이너스 27, 81.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녀석이야. 0 써있는 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자,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몇 자리야? 마이너스 3짜리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 AN 뭐라고 쓸 거야?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 간단하게 그냥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치? 어렵지 않아. 자, 2번 2분의 1, 2분의 루트 1,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녀석이야. 그래서 얘도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다만 갔는데 계속 루트 2 곱해준 거네. 그치? 자, 그래서 A에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거를 뭐 굳이 얘가 루트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n-1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으로 루트 2의 n-3제곱이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써주면 되시고, 그 다음 161번으로 가보자. 자, 161번으로 가보면 2항이 14, 5항이 11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등비수열 했으니까 A 곱하기 R의 n-1제곱 써놓고 A의 2가 14, A의 5가 112 일반항 AN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A의 2는 n 대신에 2 대입하니까 A 곱하기 R 걔가 14, A의 5는 A의 R의 4제곱 걔가 112. 자, 두 개 연립할 때 이 녀석은 어떻게 연립하라고? 두 개 곱하기 돼 있으니까 나눠서 연립하라고. 그치?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나눠줄 거야.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나눠줄 거야. 그래서 AR 분의 AR의 4제곱이 14분의 112 하고 나와서 약분하면은 R의 세제곱이 약분하니까 대충 8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R이 2 하고 R 대신에 2 대입하니까 A는 7 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에는 7 곱하기 2의 n-1제곱 하고 써주면 되겠네. 듣고 있니, 시은이?
이렇게 공식 외워서 하는 거야. 자, 그 뒷페이지 167번으로 갈 거야. 4, A, 9, B가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양수 A, B를 구하시오. 양수 A, B 구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중간중간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앞에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좀 전에 했던 등비 중앙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한 거는 양 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아. 36이니까 A는 풀마 6인데 A가 양수라서 그냥 A는 6. 그치? 자, A 대신에 6 대입할 거야. A 대신에 6 대입하니까 4에서 6 가는데 지금 몇 곱해줬어? 2분의 3 곱해줬네. 6에서 9 가는데도 2분의 3 곱해줬네. 그치? 그러니까 9에서 B 가는데도 2분의 3 곱해줘야지. 그래서 2분의 27이 바로 B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73번으로 가자. 제7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어. 1번에서는 등차 수열이래. 2, 마3, 마8, 마이너스 13 쭉 하고 나왔어. 그럼 얘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마이너스 5짜리인 등차 수열이야. 그치? 무슨 수열인지 잘 봐야 돼. 수는 공식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를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S의 7까지만 구하는 거니까 2분의 7 곱하기 2A 할 거야. 4 플러스 n-1 할 거야. 6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5 하면 돼서 2분의 7 곱하기 30 마이너스 26 그래서 마이너스 91 모양으로 나올 거고. 됐어요? 자, 2번 보면은 이번엔 등 비수열이야. 자, 등 비수열이야. 128, 64, 32, 16 이렇게 나갔어. 자, 그럼 첫째 항이 128인 상태에서 공비가 몇 자리야? 2분의 1짜리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첫째 항 128 곱하기 1-2분의 1의 몇 제곱? 7제곱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2분의 1 분의 128 곱하기 2의 7제곱이 128이잖아. 그치? 그래서 1-128 분의 1. 128 전개해버리니까 2분의 1 분의 128 빼기 1. 번분수 풀어주면은 2 곱하기 127만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등비수열 문제 좀 풀다가 안 되는 건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